안녕하세요. 사주습경 추명가입니다. 37번부터 보겠습니다. 관살백호 식상단은 상식단은 매부가 혈광사요. 정편제의 백호살은 전남 형제 비명이다. 관살은 남자에게 자식이 되죠. 자식도 되지만 내 처의 남편도 됩니다. 처의 남편. 내가 화면 내 형제가 화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의 남편이니까 수가 관성인데 내 남편이 되겠죠. 내 처에. 그러면 이제 매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식상이 많게 되면 관성을 치죠. 그래 관성을 치니까 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때문에 관성이 백호살에 들고 또 식상이 많으면은 매부가 유명을 달리할 수가 있고, 정편제의 백호살은 처남 형제의 비명이다. 정편제는 처도 되지만은 처의 형제도 되지요. 그래서 처의 형제가 백호살에 있고 또 사주에 비겁이 또 많아야 되겠죠. 비겁이 많으면은 재성을 치니까 군급쟁제가 되든지 또 백호까지 있으면은 처남 형제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식상이 많으면 관을 치고 또 비겁이 많으면 죄를 치는 가운데에 흉살이 가임되어서 그러하다. 여기 있는 사주는 대부분 남명입니다. 남명 사주가 일단 우선 진행되고 거의 이제 뒤편에 가게 되면 이제 여명 사주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 대본다가 아니고 구분이 없이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남자 사주다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예시도 이제 남자 예시죠. 수월의 병화인데, 병화사주가 임수가 을상에 있는데 무임충에서 식상이 다봉 많이 떠서 관을 치고 있죠. 그래서 관은 임술 백호 대살에 놓여 있고요. 자, 이렇게 백호가 이렇게 식상으로서 발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백호가 발동이 되어서 관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술, 인술, 가을에 술이라서 급각도 이렇게 같이 있어서 흉조가 더 가중되는 모양새고, 나의 형제는 술중정화죠. 술중정화가 동주의 정임합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여형제 정화의 임수는 남편이니까 나한테는 매부가 되겠죠. 이렇게 식상을 많이 보게 되면 식상은 강하고 관성은 약하죠. 그러면 이럴 경우가 되게 이제 제살태과라고 해서 약한 관살을 지나치게 제어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을 용신으로 또 삼고 관을 도와주는 재성을 희신으로 삼아서 관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흔히 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관이 또 이렇게 생지가 있고 지지에 근국을 이루었으니까 관이 터무니없이 약하지는 않죠. 그리고 식상도 강하니까 오히려가 무토 입장에서는 토가 이렇게 4개나 있으니까 화생토 해서 토가 많이 회강되죠. 빛을 잃죠. 그래서 극설교화에 가깝지 않느냐. 극설교화. 수에 극을 당하고 또 토에 이렇게 설기가 가중되니까 극설교화는 이제 목이 용신이죠. 목으로서 토를 좀 소토하고 또 수와 일간 사이에 통관을 도모하면 어떨까. 그래서 용신은 임목으로 잡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양인이죠. 묘월의 간목인데요. 목이 겁나게 강하네요. 목구까지 이렇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양인은 극강하기 때문에 편관을 용신으로 써야 되고, 편관이 없으면 정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관으로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평범한 삶밖에 안 되겠죠. 관이 없으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신금으로서 정관이 있기는 한데 절지태지에 있어서 무력해서 쓸 수가 없고 또 병신합도 되었죠. 그래서 이 병화로서 설계하면 되겠죠. 묘월의 병하고 생지가 있기 때문에 병신합해도 이 병화가 어떤 합화되지도 않고 또 병화의 기운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상으로서 용신을 잡고, 뿐만 아니고 이런 사주에서는 시에 이렇게 재성이 편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겁은 강한데 제가 하나 있으니까 이 비겁이 정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재가 위험하죠. 그러면 관이 지켜야 되는데 관은 힘이 없어서 관이 호재를 못하고 어떻게 목생화, 화생토해서 식신, 생재 이런 식으로 식상을 용신으로 취해야 되겠죠. 인종병화가 또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한 사조에서는 설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왕자, 희설 해서 이 목은 벌치할 수 있는 목이 아니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운을 설기하는 것으로 용신을 취한다. 임묘진 목국이 이제 당연히 되죠. 사왕대지가 월지에 있으니까. 하지만 삼합과 방합이 다른 것은 목국은 목이 되더라도 목국을 형성하더라도 본래에 가지고 있는 토의 기운은 잃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토가 대목진토로서 목을 돕지만은 무토가 진토의 뿌리 정도로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살아있는 걸로 봅니다. 오행적 기운으로서 무토가 있는 걸로 본단 말이죠. 무토가 근력이 있는 걸로 본다. 물론 여기서는 비겁이 정제를 하고 무진백호에 있어서 육친관계에 있어서는 천함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뭐 토가 무건해서 종격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묘진 목이 돼버렸다. 무토는 뿌리가 없어서 날아갔다. 병신 합돼가지고 수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목밖에 없으니까 종왕격이다. 이래 보면 이제 사주가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주에서는 병화도 살아있고 토도 살아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38번 정편제가 혼잡하니 자매 시모 두 분이요. 비경겁이 무관살은 그 자매가 냉방이다. 정편제 지금 여기에는 남명을 공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 사주에 당연히 이제 정편제는 처가 되지만 내 형제의 내 여형제의 시모도 되죠. 내 형제. 만약에 내가 화다, 그러면 내 형제가 화잖아요. 비겁이니까. 그럼 이 형제의 배우자가 수지요. 그러니까 이 수는 나한테 매형이 되겠죠. 매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수를 놓은 사람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매형의 모친이니까 시모죠. 즉, 내 형제에게는 시모가 된단 말이죠. 그럼 화가 금이니까 재성이잖아. 이게 재성이 내 형제에게는 시모가 되겠죠. 얘 형제에게. 혼잡하다. 여기저기에 있다. 그러면 시모님이 한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가 좀 풍류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고. 비경겁이 무관살은 비경겁은 당연히 형제죠. 형제인데 여형제란 이야기죠. 여형제에게 관성이 없다. 남자가 없다. 무관성이라고 해서 꼭 남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주의 비겁 중심으로 되어 있고 관성이 무력하거나 또는 이제 극충을 받게 되게 되면 내 형제의 인생에 남자가 크게 관여할 만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 혼자서 독수리 공방한다. 자, 신월에 정한데요. 재성 이렇게 재가 지지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정편제가 혼잡하니 자매 시모 두 분이다. 나의 이제 그 나의 형제를 사화로 봅시다. 만약에 형제, 또 직접적인 형제라고 볼 수도 있고, 내 형제가 사화 진금이니까 재성을 거듭보고 있죠. 그래서 사신 이런 식으로 또 인연을 연결시키고 있고, 남자는 당연히 임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신 또 이게 제가 둘 다가 또 형을 이렇게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듭 재성을 보고 있고 또 형되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변화를 내가 이제 겪는다.
시아버지도 비겁이거든요. 그리고 시부가 계신데 이 시아버지가 사신합해서 두 시모를 인연하고 있다. 육합은 부부지합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나 이별이 들어온 거죠. 그런 식으로도. 용신은 뭐 정화죠. 정화가 추나추동 신약 가면은 간목만 한 게 좋은 게 없죠. 용신은 간목, 유신유화, 4월의 간목인데 목 강하죠. 일간의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열일지에 통기 통근 하게 되면 무조건 강한데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목생화밖에 없죠. 용신은 이렇게 월지에서 어떤 식신을 용신으로 잡는다. 재성을 용신으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는 없죠. 그런데 쟤는 좀처럼 이 재성 하나 가지고 강한 목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이 어차피 쟤를 돕기 때문에 식신으로서 용신을 잡는다.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면 뭐예요? 재성이 재성이 하나 떠가 있는데 이 재성이 이렇게 갑기로 이렇게 투합돼가 있죠. 그럼 이 재성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화단 말이죠. 화, 그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해서 이 목을 경쟁의 관계로부터 이렇게 협력의 관계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식신이다. 비겁이 태왕하다. 갑인 고란살의 간여지동, 거기다가 무관성, 그래서 나의 형제가, 여형제가 혼자 산다. 독수 공부한다. 식상이니까 돈은 잘 벌겠죠. 식상이 생기 녹지에 있으니까 신강하고 시기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벌어먹고 사는 거는 좋다. 자자의 관성에 절지에 놓여 있고 또 절지가 두 번 있으니까 나는 이 절지에서 떴잖아요. 나는 남편성 금에 절지 발동신이니까 두 번 절한다. 남자 두 번 보내본다. 이런 인연도 된다. 그런데 되게 이제 꼭 관성이 남자다 이렇게 이제 뭐 보기보다는 관성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합신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합신 안 그러면 재성 또는 이제 용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에 일 합하는 글자 또는 이런 그 재성은 이제 재성 관성을 불러들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 사주에서 중요한 글자가 배우자로 볼 수가 있다. 혹 남자가 아니라도 여자한테는 남자한테는 여자의 배우자로 볼 수도 있다. 이 사주는 금이 없으니까 나의 형제는 간목이지요. 간목이 합하고 있는 기토를 남자로 이렇게 봐도 된다. 기토를. 그런가? 아무튼 기토가 남자가 되면은 또 기토가 기사로서 힘은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갑기합 이렇게 하니까 기토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목들이 이렇게 정합을 하고 있죠. 정합을. 그러니까 남자 하나에 여러 여자니까 나는 또는 내 형제는 독수공방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죠. 39번 인수 축술 상형살은 기조부가 우견비상 백호술중 편제형충 기부친이 격연사라. 인수는 모친이죠. 또 조부도 되죠. 그래 조부가 토에 해당되고 그리고 조부가 이렇게 축술형이 되었다. 형살이 되었다. 그러면 축은 소고 술은 개죠. 그래서 이제 소하고 개의 형 공격을 당해본다. 소하고 개로 인해서 내가 칼 맞아본다. 이런 이제 봉변을 당해본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축술이 이렇게 형살이 되어 있을 때 그 조부님께서 우견 소자 소나 개로 인해서 상을 당해 보신다. 피해를 당한다. 과거에는 이게 소가 교통수단이었잖아요. 이게 뭐 소 구루마 이런 거 있잖아요. 수레.
그래서 개로 인해서도 공격이 많았어요. 광견병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개하고 소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나 봐요. 백호술중 또 백호대살이 술토에 걸려 있고 그것이 편제에 또 해당되게 되면 축술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또는 진술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형, 충에 되면은 부친이잖아요, 편제는요. 그래서 부친이 또 교견사라 술이니까 개지요, 개. 그래서 개로 인해서 다쳐본다 또는 그거로 인해서 돌아가신다. 시대적으로 안 맞는 이제 내용이긴 하지만 뭐 이런 공부를 뭐 강의를 왜 이렇게 뭐 고법으로 하느냐, 옛날 방식으로 하느냐. 공부가 옛날 공부인데 뭐 그죠? 그리고 사주를 보시다 보면 현대에 있는 또 이제 인사물,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어떤 사건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시대적 상황과는 절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지금이 어차피 뭐 사주 보는 사람도 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대와 또는 부류에 따라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뭐 옛날 거다 현재 거다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넓고 깊게 공부해 놓으시면 다 도움이 된다. 경금인데요. 경금이 만추에 태어나서 토금이 굉장히 강한 사주죠. 그래서 병화로서 재련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수로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 뭐 술중 정화가 있으니까 약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화를 써야 됩니다. 화가 굉장히 미약하지요. 그래서 화가 또 병술 백호에 있고 또 묘지 뭐 이렇게 병지 이래 있어서 화가 거의 맛이 갔죠. 용신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쓸 게 없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조부님이 공수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조부님이 누구의 편인이죠. 그 조부님은 이렇게 편인, 월지에 있는 술토 조부님이 편인 조부가 되시는데 축술형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임술, 백호, 대살에 걸려 있으면서 조상 자리가 또한 인수가 백호에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조부님도 그렇지 않으면 조부님의 뭐 형제도 모두 다 또 흉사하셨다 이렇게도 봐도 되고 조상 자리에 백호 인성이 형마다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하다. 다음 사주는 올해 간목인데요. 간목이 목화상관이죠. 목화상관에 술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 이 사주는 관성이 강하죠. 이렇게 관성이 강하고 제가 또 이렇게 관을 생해주고 재관이 강한 사주죠. 이 재관이 강해서 일간이 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일간이 아주 심각한 사주는 아니잖아요. 신약하잖아요. 그래서 극과 또 월지에 하나 있지만 이 오화의 설기가 상당하죠. 목이 화를 보게 되면 상관 중에서는 가장 설기가 심한 상관이죠. 그래서 극설교화로 역시 봐서 경금도 무섭고 화의 설기도 강하죠. 때문에 수로 용신을 취한다. 물론 올해 목화상관격은 견이수 인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를 용신이다. 바로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은 이 경금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극설교화로 봐서 수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여기서는 진술충이 보이죠. 내가 오중기토, 진중무토, 술중무토 해서 재성이 다봉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제가 나한테 귀신이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친은 임수죠. 모친 한 분의
부친 이렇게 해서 부친을 열어보고 있고, 또 갑진일주와 을미일주는 공통점이 편제 백호죠. 그래서 편제 백호를 띠고 있는 것이 갑진 을미밖에 없다고 했죠. 때문에 편제는 부친, 백호는 흉사, 그러다가 또 진술충 이렇게 들어와 있죠. 또 다봉재성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피살당하셨다. 자, 오늘은 39번까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